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안전TV.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오늘은 우리 KDFS 사원을 위한 안전TV 특강 제12강 사람을 살리는 심폐소생술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요, 이런 소식이 가끔 나옵니다. 응급처치로 80대 노인을 구한 사례. 한국중부발전 직원 두 사람이 이 퇴근길에 80대 심정지 환자를 응급처치로 살려냈습니다. 그 안전교육 시간에 열심히 공부한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뉴스인데요. 엄마를 응급처치로 구한 초등학생 사례인데요. 학교로 엄마가 이제 아들을 데리러 왔는데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그때 이 아들이 심폐소생술로 살려냈는데, 이 초등학생도 심폐소생술을 배우면 가족을 이렇게 위급시에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 코레일 승무원이 심정지 승객을 이제 살려낸 사례인데요. KTX에서 승객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그 심정지 환자를 심폐소생술로 구해서 의식을 회복한 승객을 이제 다음 정차역에서 이렇게 119에 이렇게 인계를 한 그런 뉴스가 또 소개가 됐습니다. 자, 이런 뉴스들이 간간히 나오는데요. 심폐소생술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또 뭘까요? 질병관리청 자료에 의하면은 심정지 발생 장소가 가정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장소에서 또 이렇게 일어나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배워놓으면 이제 집에서 갑자기 우리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또 이렇게 자녀들이 중에서 갑자기 이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살려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직장에서도 이런 동료를 살려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심정지 환자에 대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것과 안 한 것의 생존율의 차이는 3배가 나는 걸로 그렇게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심정지 환자의 응급조치를 또 해야 되는 필요 사유는 골든타임이 4분입니다. 이 4분을 넘기게 되면 회복률이 급격히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골든타임 4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응급시에 이거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심정지 환자 목격자가 해야 하는 1년의 구조 과정은요, 이렇게 반응을 확인하고요, 신고를 요청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이렇게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는 건물에서는 이렇게 제세동까지 실시를 하는 거죠. 자, 심폐소생술을 이제 대표하는 중심이 되는 이 가슴 압박 소생술입니다. 인공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인공호흡이 꺼려지는 경우에는 가슴 압박 소생술을 시행합니다. 이 심폐소생술을 전부 시행했을 때와 생존율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인 경우에는 이제 가슴 압박 소생술을 권장합니다. 응급처치 시행 전에 재해자가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자신을 소개하고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제가 KDFS에 근무하는데 안전교육 시간에 이걸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때 이제 반응을 통해서 동의를 구하는 거고요. 제자가 의식이 전혀 없다. 그때 이제 동행인의 동의를 구하고요. 동행인도 아무도 없다. 그때는 이제 동의를 얻은 걸로 간주하고 이렇게 처치를 시행합니다. 자, 이제 제자의 반응을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하면서 이제 어깨에 툭툭 치는 겁니다. 이때 반응이 없다. 그 심장마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때 너무 심하게 흔들면 안 됩니다. 쓰러지면서 목뼈를 다치거나 뭐 이렇게 머리를 다쳤을 경우에 또 상처가 깊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데, 또 화재 사고나 이제 붕괴 사고, 밀폐 공간 사고 같은 현장에서는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좀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처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요, 이때 심장마비 갔다. 이때는 이제 빨리 119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누가 신고 좀 해주세요 막연히 부탁하는 게 아니라 특정인을 지명을 해서 신고를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막연하게 부탁하면은 서로 딴 사람이 할 걸로 보고 이렇게 떠밀기 때문에 딱 지명을 해서 신고를 부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아무도 없다. 그때 이제 본인이 신고를 하고 처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는 건물에서는 그 충격기를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먼저 호흡을 확인합니다. 의식이 없으면서 호흡이 없거나 이제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심정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심폐소생술 가슴 압박을 할 때에는 이 재해자 옆에 무릎을 딱 꿇고 앉아서 이 손을 이렇게 기역자로 꺾은 상태에서 가슴 중심부에 대고 하는데, 다른 한 손을 요 깍지를 끼고 힘을 보태서 요 가슴 갈라진 부분 바로 위에 가슴 중앙부에 여기를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압박 속도는 분당 100회에서 120회, 그러니까 1초에 2번 정도 이렇게 시행하는데, 눌러주는 깊이는 5cm입니다. 5cm는 이 손가락 2마디 정도의 길입니다. 요만큼 깊이로 이걸 눌러주면은 이렇게 효과를 보죠. 이 압박할 때에는 압박보다도 이완했을 때 혈류가 심장에 잘 전달되도록 충분히 이완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초보자도 누르는 것보다 이완시켜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만 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인공호흡을 실시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요. 이 머리를, 이마를 뒤로 젖히면서 턱을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도가 이렇게 열리는 거죠. 그리고 이때 코를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공기가 코로 나오지 않고 폐로 전달이 되겠죠. 그때 서서히 공기를 이렇게 불어넣어 주는데, 이때 이 들어간 공기가 폐로 들어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눈으로 확인하면서 실시하는 겁니다. 가슴 압박 30회, 인공호흡 2차례, 이런 방법으로 5주기씩 반복해서 교대로 실시를 합니다. 심폐소생술을 중단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재해자가 자발적인 호흡이 돌아오고 순환이 회복되었을 때 중단할 수 있죠. 의료기관 종사자가 도착해서 이제 인수인계가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요, 구조자가 너무 지쳐서 더 이상 시행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는 잠시 쉬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우리 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